시간 때문에 마저 못 전해드린 내용인데 주부 도박 점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 도박단이 참 그걸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기발하다고 해야겠네요. 네, 뭐 수십억대 도박판 벌인 주부들이 경찰에 잡혔어요.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게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경찰이 한 2달 정도 잠복한 끝에 광주시 북구에 한 빌라를 급습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도박장이었고요. 도박장 안에 뭐 주부들도 거기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도 실제로 뭐 다 포착을 했고 현장에서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 도박 자금들도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7월경쯤에 주택을 구입을 해서 빌라 세 채를 구입한 다음에 이걸 도박장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도박을 한 수십억 원 정도어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잡혔냐면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주부들이 자꾸 오니까 차를 세우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됐다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몇 가구 살지 않은 작은 빌라인데요. 네. 지난해 8월에 이제 주차 문제가 점점 불거집니다. 3월에 3층에 옷가게 비슷한 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먼저 갑자기 사람들이 오고 여기 이제 주차장에 차들이 좀 복잡하게 됐어. 여기다 그냥 차를 대니까 저희가 이제 자재도 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못되게 하고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지금 차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어떤 사람 자기 차 갖고 오고 어떤 사람 뭐 택시 타고 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많이 부른 친구는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이 얼마나 그 아주머니가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얼굴이 익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하는데 네. 참 놀라운 것은 이 저녁 때쯤 되면은 화투창 부딪히는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들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차가 드나드는 것도 저기 옷가게로 가면 옷을 납품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차량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량은 드나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게 국민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게 112에도 신고도 해보고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또 신고를 했는데도 네.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미뤄졌었고 나중에는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라고 했는데 네. 부딪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경찰이 촬영한 화면 보겠습니다. 잠복하던 경찰이 촬영한 화면 볼까요? 네. 이렇게 경찰이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이 주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뭐 밤에 어느 날 봤더니 밤에 들어간 아주머니가 아침에 나오고 3층에 들어갔던 아주머니가 2층으로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들통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가 2층은 앞쪽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3층은 옆 계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2층으로 들어간 사람이 3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찰이 볼 때 이건 도박장으로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잠복을 계속 했던 건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3층은 옷가게로 돼 있고 네. 2층은 그 주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호와 302호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비상 통로 같은 게 있었고 이른바 개구멍 같은 게 있었고요. 네. 3층은 또 302호와 301호를 연결하는 벽체를 뚫어가지고 또 네. 비상 통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하면서 뭔가 들통이 날 거에 대비해서 주택 네. 세 채를 다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도망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 놨던 거죠. 네. 자,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했군요. 예, 저렇게 그 집을 세 채까지 빌려가면서 도박장을 개설했던.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찰이 7번인가 찾아갔는데 적발이 안 됐던 이유가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이 202호를 급습을 하면 네. 바로 위에 302호로 올라가 버리거나 302호를 급습하면 301호로 가거나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CCTV가 수십 개가 주변에 달려 있어요. 영상이 있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도박하던 주부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요. 옷이 좀 있군요. 여기 도박장이군요. 옆에 보니까 CCTV 있는 것 같은데요. 밖의 상황을 보기 위한. 네. 건물 안팎을 비추는 CCTV를 갖춰놓고, 네. 여기서 이제 베란다로 나가면 테라스로 나가면 옆에
뭐 이렇게 쪽문 같은 게 있어서 세치를 네. 위해 그랬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했고 만약에 경찰들이 이렇게 급습을 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피해가지고 닫아버리면 완전히 뭐 아닌 것처럼 따로 떨어지는 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3층 도박장은 비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2층으로 연결되고요. 저게 원래는 저거거든요. 소방 때문에 화재 때문에 개발된 그런 사다리예요. 저거. 예. 제가 그 건축물 취재하면서 저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내려갈 수 있는. 저런 사다리도 있었고요. 같은 네. 층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서 기어서 다닐 수 있는 비밀 통로도 만들어 놨더라고 합니다. 네. 그 옷가게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카드깡. 그러니까 이 사람 결제를 해서 저 도박 자금을 빌려주려는. 예, 그렇습니다. 나름 좀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으로 네. 보여요. 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판돈을 100만 원씩 가지고 들어가서 한 사람이 총 200만 원을 다 잃을 때까지만 한 5시간 걸려서 그 안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대신에 이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에게는 한 40만 원 정도 내지는 거기서 딴 돈의 한 10% 정도를 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옷가게가 있기 때문에 카드깡을 해서 한 6% 정도 이자를 떼고 미리 거기서 세금을 바꿔주는 것도 있다는데 네. 제가 왜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저런 도박판이 드러나는 경우가 내부에서 너무 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난다거나 제보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카드깡을 너무 고율로 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고 네. 다툼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 뭐했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날 만큼 관리를 잘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도박장은 거기서 돈 잃은 사람이 신고해서 적발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뭐 참- 차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이제 점당 2,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도박판이었는데 네. 뭐 한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판돈을 100만 원씩 딱 갖고 오고 네. 5시간 동안 딱 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사람이 네. 200만 원을 잃으면 그 판은 딱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도 내가 돈을 많이 잃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네. 거기서 싸움이나 분쟁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이가 너무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어이가 나옵니다. 없어서 네. 웃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주부가 한 40대에서 60대 사이 12명이 적발이 됐고요. 네. 도박장을 개설한 50대 이모 여성은 지금 구속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부 도박단이 뭐 한 판에 뭐 수억 수십억은 아니지만 의외로 적발이 잘 됩니다. 잠깐 볼까요? 이거는 뭐 SES 그 출신 슈가 여기는 이제 수억 원대 상습 도박 혐의로 최근에 집행유예 받았더군요. 네. 지난달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기도 역시 주부들이 도박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도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상하고. 여기는 한밤 야산에 차려진 천막 안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죠. 이게 속칭 줄도박이라는 건데. 여러분을 상습 도박 행위로 보행문 발표합니다. 네. 뭐 혼비백산에서 돈도 휴대전화 다 두고 이게 달아놨는데 여기도 절반 이상이 40대, 50대 주부였다는 거예요. 네. 다른 시도에서 원전까지 온 주부들이 많았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뭐 어느 나라나 이 정도 도박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예, 뭐 과거에도 뭐 주부 도박단이라는 얘기는 가끔 이제 뉴스를 장식하곤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수법이라든가 아니면 오죽하면 저렇게 빌라를 아예 세 채씩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시스템도 갖춰놨다 이런 체계를 갖춰놓으면 정말 쫓기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사라진 네.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사건으로 딱 드네요. 근데 도박도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네. 한번 도박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있고요. 주부가 이렇게 유혹에 빠지느냐? 사실은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시키면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좀 무료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뭐 어디 가서 잠깐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혹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다 중독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러면 안 적발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매우 세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두고 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도박장 맞습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다. 그 안에 네. 최대한 마오고 또 저기 현금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뭐 나는 언제 잡히더라도 한다라는 그래서 식의 몇 달 하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도박장을 경우들이 개설한다 이 좀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두 논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